조금 더웠는데 이렇게 더운 세월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다가 보니까 잠깐이면은 이렇게 또 여름 한철이 또 가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그냥 편안한 그런 삶보다는 뭐 쉬어가면서 좀 편안할 때도 있어야겠지만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낮과 밤이 교차하고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시원한 공기하고 그 햇빛이 이제 해가 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운에서 이런 지수 화풍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운이 다르고 또 새벽 기운이 다르고 또 아침 낮 기운이 다르고 이렇게 철마다 시즌마다 또 24시간 돌아가면서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우리에게는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은 밤에는 한 10시쯤에는 가급적이면 불을 끄고 그 10시 이후에는 그리고 아침에 한 5시 정도쯤에는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틀을 잡고 그렇게 꾸준히 섭생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뭐 또 아침에 맞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고 그죠? 그리고 또 영양분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점심 때는 점심, 저녁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겠죠? 그죠? 너무 약에만 의지해도 화학약품에 의지해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또 필요한 어떤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까지 과거에 고기를 먹고 살던 그런 습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또 각종 뭐 해조류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다 골고루 챙겨서 색색깔로 그럼으로써 내 몸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네.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먹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 똑같은 일을 향해서 같이 협동을 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우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하나의 거대한 세상이 하나의 소우주를 이루면서 이렇게 내 몸 하나가 돌아가는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지고 뭐 영양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어떤 그 조선 이렇게 배를 수주해서 크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항만공사나 이렇게 하는데도 요즘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베트남 사람들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몇백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 땅에서 일한다고 해서 한국식으로만 먹으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갖고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뭐 영양가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듯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식단을 또 같이 만들어주면서 해 나가야 그러면서 그래야 같이 또 거기에 사기도 진작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작정 무슨 영양가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저 불량식품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가끔씩 먹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몸속에 사는 모든 것들이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 그죠? 마음으로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야죠. 그죠? 달래가면서 애들한테 사탕 입에다 물려주는데 그 사탕이 좋을 까닭이 없겠죠. 이변이 썩고 뭐 하면서 좋을 게 없는데 왜 이반에 애들한테 그 자기 귀여운 자식한테 사탕을 물립니까? 그것이 다 거기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사탕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아주 애정, 사랑, 그런 관심이 거기에 응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든지 그냥 이건 물질이다, 이건 정신이다 이렇게 톡톡 쪼개갖고는 뭐 마치
비타민 A는 비타민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뭐 5만 가지 종류, 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알을 갖다가 먹고 이래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저 죽에다가 숟가락 10개를 꽂고 먹어도 하하 웃고 살면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부족한데도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만큼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기운들이 옮겨 돌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지. 그까지가 내가 좀 영양분을 먹었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도식적인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사람이 뭐든지 기운이 좋아야, 마음이 편안해야 뭘 하나 먹더라도 그것이 진짜로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지수성찬 앞에 놓고도 괜히 탐심, 성내고 어리석고 욕심만 가득 차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얼굴이 시꺼멓고 그냥 맨날 인상 쓰고 쭈글쭈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관리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모로 하여간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모든 그런 얘기를 다 통틀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를 돌아다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삶의 모든 어려움의 모든 문제는 각자 상대적으로 그냥 내 앞에 각자 자기 앞에 닥친 거, 즉 내가 내 앞에 닥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첫째는 닥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닥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내 앞에 닥친 것은 무조건 수용하라 이거야.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바다와 같이 배쳐가는 게 아니라 뭐든지 수용해서 그거를 말갛게 만들어서 쓰는 거지, 가려서 버리고 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 법에 속하지 않아요. 응?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취사해갖고 가리고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전체를 다 수용해갖고 그 안에서 너무 말갛게 해서 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그걸 이미 증명하고 있듯이, 이가 이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듯이 그 자체의 근원에서 나를 막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챈다면은 걱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기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궁리는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응? 그래서 궁리하는 것도 진정으로 그 근본적인 이치에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근원에다가 모든 것을 놓아가는 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름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공덕법행.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공덕법행을 할 수 있는 틀과 기반이 나한테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갖춰져 있고, 살아가면서 갖춰져 있고, 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갖춰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낌으로써 딱 이렇게 뭔가가 딱 자각이 쓴다면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눈빛이 바뀌고 그러다 귀도 쫑긋해지고 모든 것이 다 육감이 다 바뀌니까, 그 육감이 바뀌는 것은 내 근원의 정신계에서 뭔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계의 작용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믿음, 신뢰 이런 것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죠? 본래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제대로 끌어다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그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면서 내가 모든 것에 밑으로, 그 다음에 동서남북 상하 사방으로 전체로 다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대자연이 될 수 있다라고 맨 끝에 말미에 말씀하셨죠. 자,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법문은 이번 6월 보름에 맞춰서 지금 그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나누고 공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편 한편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아마 아주 큰 그런 뜻이 여러분들에게 잡힐 겁니다. 그죠? 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관심 있는 것이 이렇게 생기듯이 말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나한테 그때그때 이렇게 딱 인연이 돼서 이렇게 딱 마주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 손은 절로 가고 이 손은 절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얻는 게 없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치가 그런 걸.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6월 보름에 거쳐서 우리가 3일 동안 좋은 법문도 우리가 참 들었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과 더불어 여름에 여러분이 이렇게 초하루 보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집안의 어려움을 다 해소하고 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탁 벗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회복하는 마음속에서 그 기반 위에서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계기로서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내 삶의 일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한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고 이상한 얘기로 그냥 좋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아직 좀 뭔가가 제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큰 스님께서도 이 부처님의 법의 세계를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 뿐이고 저도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같이 여러분과 들으면서 이게 나름대로 풀어서 또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그 부처님의 법과 큰 스님의 법과 그리고 나의 법과 모든 생명들의 법이 같이 두루두루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공생하고 공심하고 공용공재 공식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을 한 숟갈 먹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먹어서 공식이라고 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서 공생하듯이, 그래서 내가 한 생각을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손과 발과 모든 신체의 모든 장부가 거기에 같이 움직이듯이 공용하듯이 이렇게 모두가 다 공에 속한다 이 말이야. 응? 이렇게 장엄한 이러한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장엄한 어마어마한 이 협연이 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믿음을 무조건 주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주세요. 괜히 중간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서 스스로 그 에너지가 그냥 꺼리낌 없이 드러나서 나에게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내 가는 길에서 내가 에너지를 줄 수 있게끔 나는 거기다가 믿음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쉽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거를 이미 갖추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5만 가지 난설로 5만 가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나야 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삶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꼭 해야겠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조심하라 그러셨죠? 자기가 남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폐든지, 그죠? 남의 험담하거나
남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전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로 대꾸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죠? 남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뭐요? 의리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의리를. 내가 이 세상에 부모님 손길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내 부모이듯이, 응?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어떤 인연과 스승을 만났으면은 내가 이 생에서 그걸 따라서 공부하면서 그 사무치게 그 감사함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오히려 내가 필요하다 한다면 그 스승으로서 이렇게 넘겨주죠. 그게 진정한 스승의 도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대한 은혜고 중학교 선생님한테 은혜야. 고등학생으로서.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은혜야. 대학생으로서. 그렇죠? 모든 것이 한 발 한 발 뒷가면서 전부 은혜를 지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작은 데서부터 내가 의리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갖다 병들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진정한 대자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응?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 딴다고 해서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거, 한마디로. 그런 인간들 많죠?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해온 것 많은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진짜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응?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진짜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럼으로써 내가 스스로가 나를 우뚝 세우게 만들어서 내 길을 바로 가게끔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나를 일으켜줄 사람 없나 하고 자기 힘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나를 먹여줄 사람 없나, 자기 주머니 속에 보물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응? 어디 가서 나한테 무슨 좋은 소식이 없나, 자기 안에 모든 법의 소식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보름의 정진을 통해서 매주 정기법회를 통해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꼭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반드시 삶의 일상 속에서 해나가는 삶의 일상 찰나찰나 속에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서 우리가 정진과 그런 것이 공덕 법행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죠? 오늘의 주제는 공덕 법행이었잖아요. 네, 공덕 법행이 뭐라고요? 내가 자꾸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고 내 앞에 닥치는 것은 전부 수용해서 그것을 전부 맑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내 근본 자리에 모든 것을 놓아가는 그 자체가 나의 공덕 법행이다. 응?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로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맞는 마치 맞춤 옷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입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어떤 계기로서 오늘 선생님의 법문을 듣고 회양하겠습니다.